휘트먼의 시집 플립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집을 좀 특이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룹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휘트먼의 시는 대체로 그렇듯이 참 시가 길지요. 길어서 쉽게 이것을 해석을 해보겠다 하고 좀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대도 다르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실패한 유럽의 혁명가에게 라고 하는 이 시도 1856년에 나온 시입니다. 그러니 영어도 쉽지 않고 그것을 번역을 해놨다 하더라도 영어권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 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o 누구누구에게 이렇죠. A foiled. foil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된 거. 정치적으로 제압당해버린 거.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하는 실패라고 한다면은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10번 도전하고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짓눌려서 밟혀버렸다. 이런 경우에 다시 도전하기가 이건 뭐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기회 자체가 잘 안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foiled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수동태로 써서 제압당했다, 패배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o a foiled European revolution이에요. 그래서 revolution이 혁명이죠. 그래서 이게 유럽의 혁명가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해석을 그냥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해석까지 하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어서 그냥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시에서 그냥 아주 좁은 한 단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용감하라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누이여 계속해서 전진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한두 번의 실패 또는 여러 번의 실패 혹은 민중의 무관심이나 배은 망덕 혹은 어떤 불성실함을 만나더라도 혹은 권력이 군대가 대포가 형법이 위협을 하더라도 자유는 억압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세계의 모든 용감한 반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할 것을 맹세한 시인이다. 중간에 쭉 생략을 하고 우리는 승리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었던가? 그건 그렇지. 그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어쩔 도리가 없을 때에는 패배도 위대하다고, 그리고 죽음도, 경악할 만한 실망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은 시작이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다. courage yet 하고 느낌표. 용감하라. My brother or my sister. keep on 느낌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revolt and still revolt. 투쟁하라.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revolt and the downfall of tyrant. 그냥 마구 북을 두드리듯이 느낌표를 나열한 이런 시인데, 이 2연의 the named and unnamed heroes pass to other spheres. 이제 이 대목이 나와서 이거는 따로 볼 겁니다. 세 번째 연이 마지막인데, 세 번째 연에는 역시 revolt and the bullet for tyrant. 독재자를 처단하라. 뭐 이런 것이 들어있고, Did we think victory great? 앞에서 봤죠. 아니, 우리가 승리가 훌륭하다, 승리해야 된다고 했던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되니까 and that death, 죽음, and dismay are great. 뭐 실망, 이것도 위대하다. 상당히 이게 마치 응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걸 가지고 대충 어떤 유래, 어떤 그 전력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면 1856년에 이게 두 번째 판이 나왔을 때는 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To a foiled European revolutionaire, 이렇다고 했죠. foiled라는 말이, 아니 이게 빈정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싶죠. 정말 1856년 두 번째 판에는 이런 제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목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호주, 쿠바, 그리고 바다의 군도를 위한 자유시,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60년, 1867년으로 이제 계속 고치고 새로 내고 하면서, 그때 이 포일드, 그 다음에 그 혁명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죠. 포일드라는 것이 포함된 것은 1860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를 1871년 그리고 1876년에는 이 플리피라는 시에서 뭐 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란의 노래 그 6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시를 넣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포일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패배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자, 뭐 이런 말이 있죠. 루저, 이런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냐, 상대가? 유럽의 반란자, 반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에게 자유는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수 없다. 그러니 죽거나 좌절하더라도 그것도 위대하다. 계속 싸워라.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덤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자유의 싹을 키울 수 있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것이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뭐 본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럽의 그 사회주의 세력이 반으로 나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1890년까지 사회주의 연맹이 어떻게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데 이 시가 나오고 이제 일주일 후에 크게 나뉘어서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뭐 죽어서 다음 대를 위한 그 걸음이 되라, 뭐 그 씨앗이 되라 하니까. 그래서 이때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고 데이비드 니콜 그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아나키 그 코뮤니즘 그걸 위해서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제 세력이 약화가 된 것이죠. 니콜은 그래서 이 시의 영향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투쟁할 거다. 이것은 폭동으로 갈 것이고 폭동은 반란으로 갈 것이며 반란은 내전으로 갈 것이고 내전은 혁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바뀌면서 그러면은 죽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야 하겠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자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죽겠다고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이 무관심하거나 배반하거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대포, 형법 이런 게 이제 무섭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참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 휘트먼의 시가 이제 국내로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번역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초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것을 참고해서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제대 강필중 교수가 지적을 한 아주 타당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이 그 보장이 안 되는구나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필중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본은 이제 먼저 나온 번역본은 더 나은 번역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번역자의 해설이나 아니면은 번역 후기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맞는 지적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것을 계속 번역해서 쓰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예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패배한 실패한 유럽의 혁명가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대목입니다. 아까 소개했을 때 이게 전부 3년으로 돼 있다고 했죠. 제2연에서 The Named
and unnamed heroes. 바로 요 한 줄 문장입니다. 이걸 보면 그 유종우 교수가 먼저 번역을 했는데 더 네임드, 우리가 알고 있죠. 더 네임드. 이거는 흔히 말해서는 그냥 이름이 있는, 근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유명한, 저명한 이렇게 되겠죠. unnamed, 뭐 무명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the named and unnamed heroes, 유명한 혹은 무명의 영웅들 이렇게 될 것이고, pass to other spheres. 이거 pass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세상을 뜰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떴다, 저승으로 갔다 할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종우 교수가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이름 없고 이름 없는 영웅들이 기승을 뜬다. 이게 이제 뜬다도 역시 표준어는 아니죠. 그래서 강필준 교수는 이 해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승을 떤다 하는 것이 이승을 떠난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태 씨가 역시 새로 번역을 한 사람이 이름 없고 이름 없는 영웅들이 기승을 떤다, 뜬다를 떤다, 뭐 이것은 그 사투리를 약간 바꾼 것인데 내용이 똑같죠. 역시 기승을 떤다. 그래서 이게 더욱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거를 보고 그대로 베껴서 약간 손봤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김기태 씨가 1992년에 다시 또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본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영웅들이 활약한다, 시를 의역을 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승을 뜬다 하는 것을 기승을 떤다 라는 뜻으로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 한마디로 베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the named and unnamed 부분도 왜 이름 없고 이름 없는으로 갔을까? 이것도 계속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이 강필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자, 번역자의 해설에 다른 번역자의 번역본을 참고했다는 말이 일체 없다. 이것은 남이 드린 공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이다. 남에 비추어 자신이 드릴 공을 가늠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는 번역인, 그런 사람들은 남의 번역을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을 했을 때 앞에 다른 사람 거를 참고하면서 밝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벌써 여러 곳이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그 여러 가지 이런 창작물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실력도 쌓였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제대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명저들이 해석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일들도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라고 하는 창작물이 이렇게 언어의 권역을 넘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